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깊이를 더하는 시간 빅뉴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2026년 정부 예산안, 특히 국세청 관련해서 지출 구조 조정과 조세 지출 방향성입니다. 네, 기획재정부하고 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그 기조에 맞춰서요. 국세청이 추진하는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중심 정책. 이게 과연 최선의 방향일까요? 아, 아니면 이런 효율성 강조가 비과세 감면으로 대표되는 조세 지출의 실제 정책 효과라든지 또는 그 공평성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좀 가로막는 건 아닐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요, 일단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또 납세 서비스 현대화, 이걸 위해서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국세청의 효율화하고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세 정책의 근본 목적, 그러니까 공평성이라든지 정책 효과 달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선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정부 전체의 약 27조 원 규모 지출 구조 조정 이거는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 예산 역시 세정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예를 들어 전자신고 시스템 고도화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탈루 대응 강화 이런 것들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또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조세지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비과세 감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게 마치 직접 예산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율성 제고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질문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전체에서 27조 원이라는 구조조정 규모,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특정 기능, 예를 들면 납세자 권익보호라든가 영세사업자 지원 같은 서비스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지출 예산서 발간, 이건 투명성 확보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수많은 비과세 감면 제도들이 원래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과연 공평하게 돌아갔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국세청 자료에도 언급된 그 정책 효과 점검이라는 게 이게 그냥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 역시 기술적인 오류나 데이터 편향 가능성, 또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 같은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죠.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또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 이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이 그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 내역 공개,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이 축소되고 또 그 재원이 어디로 가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단순히 비용 절감 외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 지원 같은 다른 가치들이 이 효율성 논리에 밀려서 후순위가 되지는 않았는지 사실 그게 좀 우려됩니다. 그 균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징수 강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전자 시스템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은 과학적 세정의 기반이고요. 성실 납세 환경 조성하고 또 탈루 방지에 분명 기여할 겁니다. 국세청 분석 자료에서도 이 인프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밀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데이터 기반 접근이라는 게 자칫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오류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모든 납세자가 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것도 아니거든요.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조세 지출 관리 측면을 좀 보면요. 조세 지출 예산서를 통해서 비과세의 감면 내역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큰 진전입니다. 어떤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관리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재부나 국세청 자료 모두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그 출발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 점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공개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는 그 효과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게 정말 그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정책 효과 점검이 정말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2026년 국세청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세정 시스템 현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출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는 앞으로도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세 정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과세, 그리고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예산 효율화와 조세 지출 관리에 대한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은 모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같은 자료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